근데 그럼 이 두 가지만 영향을 미쳤겠느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말고 제안 설명을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동훈 비리정점 이재명 18쪽 분량 체포동의 요청. 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회의장에 18쪽 분량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 내려갔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보죠. 네. 한동훈 이재명 체포 이유 설명하자. 야, 장관이 검사냐? 고함에 한동안 중단. 한참을 이제 18쪽이니까 한참을 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장관이 검사입니까? 라고 야당에서 항의가 또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고함에 한동안 중단이 됐는데요. 이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법무장관님,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준비한 내용을 다 읽지 못하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고 내려갔습니다. 어제 상당히 좀 고성이 오가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가 3번째 제안 설명이었었거든요. 앞에서 노웅래 의원 때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를 딱 꺼냈다고 보면 첫 번째 체포동의 지난 2월 때는 뭔가 좀 조근조근 쭉 설명을 해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조근조근 설명을 하는 쪽으로 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과도하게 돈봉투처럼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처럼 꺼내면 이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국회에서 나와서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그리고 네. 본인의 이런 발언을 할 때 보면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항상 차분하고 일정한 톤으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네. 민주당에서 과격해지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김남국 의원 화면에 많이 잡히던데 이재정 의원 장관 좌석 찾아가서 또 막 항의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민주당에서 유독 한동훈 장관에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하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유독 한동훈만 보면 아주 민감하게 과격해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문제이고, 이런 모습이 지금 김진표 의장이 어찌되었건 민주당 의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한 장관에게도 요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경청해라라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 최고 어른이 꾸짖을 정도의 풍경을 연출해낸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어제 체포동의안 설명이 길었습니다. 네. 준비된 분량도 많았고요. 발언을 다 못해서 전문을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서면 내용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혐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네. 적어도 이 전문에 보면 구체적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혐의가 많고 증거가 많은데 그게 한동훈 장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혐의나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달아놓지 않았다면 네. 또 일각에서는 그걸 구실로 삼아서 증거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 대표 구속 체포 동의안 설명하러 왔느냐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 혐의와 증거에 대해서 적시하다 보니 당연히 혐의가 많다 보니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한동훈 장관의 문제는요. 한동훈 장관만 나타나면은 뭐 유독 그런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가 이 제도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요, 국민의 대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법인격입니다. 개개인들의 못난 인간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못났어도 국민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할 거는 다 하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룰이 있고 거기에 관례가 있어요. 네. 그럼 국회와 룰과 관례에 따라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따라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내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동안에 그럼 다른 장관들은 왜 국회에서 뭐 줄여달라 그러면 줄이는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서면으로 좀 대체 운영의 뭐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뭐 서면으로 해달라 그러면 서면으로 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운영 방식이 있고 거기를 네. 존중하는 행정부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독 그 부분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제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저거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저런 태도를 그냥 계속 보고만 있을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실 건가요? 약속해 주세요. 그럼 저희도 좀 참게. 네. 지금 시스템을 좀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같이 주셨는데 사실 어제 18쪽 정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각오하고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김민수 대변인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렇다면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할 얘기를 갖고 온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첫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지금 대화의 질문은 한동훈 우리 장관의 발언이 부결 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가 질문이었는데 네. 일단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인지 부결인지는 정해놓고 나왔을 것이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저 자리에서 왜 저렇게 열변을 토했느냐, 조근조근하게. 제가 볼 때는 의원들보다 국민들께 하는 말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강압조사다, 조작수사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 어떤 범죄 혐의인지,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누군가가 해줄 기회가 없는데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볼 때는 발언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고 꽤 많이 이해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국민한테 한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